7월 14일 오늘의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수의 흐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양호한 그 형태입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형태로 마감을 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차트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저점을 연결을 시켰을 때 이렇게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위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연결시켰을 때 역시 뭐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패턴에서는 그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윗라인 위에 이제 추세선을 뚫어 올리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당분간 조정을 또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수렴하는 그런 패턴에서는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 여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좋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보면은 견조한 그런 모습 속에서 21선 라인 위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추세선 그려드렸습니다만 아래 방향으로 꺾인다기보다는 윗방향으로 상방향으로 좀 더 가는 추세가 움직여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특징 종목들, 오늘 특징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됐어요. 삼성이 5G보다 50배 빠른 6G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환경 변화에도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G 기술이 2025년에 표준화되고 2030년에는 본격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5G, 저도 5G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죠. 근데 5G보다도 무려 30배나, 50배나 빠르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10년 후에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좀 지금부터 벌써 궁금해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G에서도 5G 통신 시장에서도 최근에 그 실적도 양호하고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웨이의 제재에 따라서 반사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도 하웨이 그 5G 장비를 배제시키는 그런 내용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다른 주변 국가들, 뭐 다른 국가들에게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좀 아마 이제 도미노처럼 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삼성이 그런 반사적인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5G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제 파생 제품들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하거든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IT 기기들 뭐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이 5G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아마 주가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차트 흐름도 뭐 최근 들어서 양호한 형태로 뭐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 저점을 꾸준하게 상향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저점이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21선 라인에서 최근 계속적으로 좀 지지되는 형태 그리고 어제 오늘 양봉 형태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난번에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죠.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좀 길게 좀 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단기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차익을 냈다가 다시 또 눌리면 또 매수한다거나 하는 이런 스윙적인 매매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꾸준히 상승을 주게 되면은 요것도 돌파가 돼서 상승을 주게 되면은 예전에 뭐 6만원대 초반 62,800원대 보이는데요. 뭐 이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죠. 역시 뭐 코스피 지수와도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뭐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뭐 그런 노력들이 지금 계속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치료약들이, 기존의 이제 치료약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 바로 이제 신풍제약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충제 펜벤다졸이 이게 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그 업체들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신풍제약이 좀 제일 요즘에 핫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그 구충제 관련주 보면은 이제 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알리코제약이라든지 화일약품, 뭐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제법 올랐습니다. 지난 3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6,000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 7만원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장중에는 72,400원까지 올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10배 넘게 올랐죠. 10배 넘게 단숨에 뭐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뭐 강남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투자만 잘하면은 뭐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10배 넘는 그런 고수익도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이런 종목들이 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그 차트를 많이 연구하시고 기업을 좀 잘 분석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뭐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 채널에 그 주식을 매수하는 기법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 신풍제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저점 대비로 이렇게 4개월 만에 뭐 10배 이상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부터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탄력을 받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런 종목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이내믹하게 차트가 장중에 움직여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뭐 조금씩 수익을 좀 챙겨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분차들을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매도를 권해드렸냐면은 이 30분 차트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움직였어요. 이때부터 계속. 근데 최근 보니까 21선 이제 오늘 이탈한 모습 나왔죠. 장 초반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21선을 붕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당한 에너지, 거래량이 동반돼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시 뭐 이렇게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차트 상에서 21선이 붕괴된 모습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좀 요한다,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반등이 나와도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게 지난번 그러니까 오늘 그 고점 찍었던 자리에서 거래량 터졌던 자리에서 요거를 뭐 돌파하려면 더 큰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 즉 돈이 필요한데 과연 이렇게까지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 뉴스가 뒷받침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주의를 좀 많이 기울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뭐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보유하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소마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소마젠. 소마젠이라는 업체는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으로서 기술 특례 상장 성공한 그런 업체입니다. 최초인데요, 우리나라.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자, 아무튼 소마젠이라는 업체는 그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요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고, 특히나 얼마 전 그 상장했던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그런 이렇게 상승해서 4일 연속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요 패턴을 좀 모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연속 상한가 가고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마젠 역시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거래량도 좀 많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분들은 단기적으로 급변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자칫 그 한눈을 팔게 되면 뭐 급락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뭐 5% 10% 이렇게 매수한 가격 대비 뭐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뭐 공모가 대비로 봐도 지금 이 종목이 공모가가, 자, 공모가를 볼까요? 자, 이 종목이 공모가가 11,000원으로 돼 있죠. 11,000원에 이제 공모가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주가가 19,600원이니까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벌써 그리고 첫날 그 1,900원대 이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뭐 2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단기 조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유비케어라는 종목은 오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요것과 관련해서 주가가 아주 상당히 탄력을 받았죠.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역시 그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유비케어라든지 인성정보, 자,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업체들이 오늘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이제 주가가 상승을 좀 주었고, 이때 이제 3,000원이었던 주가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눌리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에서 뭔가 이제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W자 패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직전의 고점들을 오늘 다 돌파를, 장중에는 돌파를 했다가 종가에서는 그 라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5일선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좀 아쉬운 그런 형태. 만약에 이게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다면은 좀 더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게 가질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종가 기준상 이 라인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아직까지는 5일선이 살아있는 그런 형태이고, 뭐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어떤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뭐 상당히 큰 뭐 흔들림이나,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보도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정부의 그 정책 발표 이것과 맞물려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그 수량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조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실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가, 이 과정에 따라서 주가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이제 좀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뭐 저점에서 매수했다면은 뭐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일선을 타고 좀 지지가 되고 있어서 5일선이 지지가 되는지, 5일선 라인이 지지받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저점에서 노린다거나 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비 케어까지 좀 종목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조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